그렇게 자, 얘기해줬지?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장이 시작을 했는데 신라진 관심들이 플러스 아주 넣었어, 플러스. 플러스에도 다시. 마이너스 50 가까이 갔다가 마이너스 40 몇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랬잖아 지금. 오. 야 이거 뭐냐? 자, 오늘 역시 뭐 거래 재개되는 게 굉장히 큰 뉴스죠. 네, 신라진이 기본가에서도. 뭐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이제 재개가 됐으니까 네. 상장 폐지 우여곡절 갖고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현재 지금 그 예상가는 9,500원으로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체결된 거로는 8,430원에 체결됐다가 지금 약간 또 거래가 좀 호가가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기준가가 12,100원이니까 뭐 지금 가격이면 한 20% 이상 이제 빠져서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거래 정지 전에 12,100원이었어요. 12,100원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뭐 한 꽤 많이 그러니까 빠졌네. 이게 오늘 시초가 30%. 이제 나오고 나서 네. 그 시초가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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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12,100원이었으니까. 네, 근데 기준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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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오늘 현재 이제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현재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6포인트로 0.28% 하락해서 2,19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199개, 하락이 한 527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1.96포인트 0.29% 하락한 6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이 347개, 하락이 한 927개 정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도 좀 빠지고 반도체 좀 빠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각각 0.7%,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한 2% 정도 오늘 목표 주가를 좀 낮춘 증권사들이 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2% 이상 좀 빠지는 모습이고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어제는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1.2%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잘 못했죠. 네, LG LG엔솔이 LG 화학하고 두 예, 개가 제일 잘 못한 것 같아요. 저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좀 출발이 그래도 좋은 거는 HMM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영업무역이 1.9%, 현대모비스가 1.5%, 두산바켓이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 LG엔솔,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의 주가 강하고요. 포스코케미칼도 한 1% 오르고 있고 기아도 한 1%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철강보다는 리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3일 연속 네? 오르고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 쪽 리튬 그 염호라 그러죠. 예. 거기 네네네. 사업을 좀 염호. 예, 거기에 대해서 투자금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방산주가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3% 정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3.8% 정도, 현대로템이 마이너스 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한 2% 정도 빠졌고요. 카카오뱅크가 2.5%, 또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한 2% 정도.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들은 조금 오늘 약간 밀리고 있다라고. 유가 좀 빠져서. 예, 유가 좀 빠지긴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오늘 S-오일도 그렇고 정유하고 조선주가 좀 조정을 오전에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 올랐고요. 아프리카 TV가 한 2% 가까이 올랐고 셀리버리가 2.3% 정도 오르고 있고요. RFHIC가 1.3% 정도 오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이 빠지는 기업은 펄어비스가 오늘 제일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계속 내년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5%요? 예,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펄이 예. 그래서 뭐 지금 저 사막 잘 안 돼요? 예? 사막? 이제 붉은 사막은 내년에 나오는데 기존 게 이제 지금 매출이 크게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예전에. 검은. 예, 검은은 뭐 아, 그 게임 이름 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검은 그거 뭐 사막 뭐예요 그게? 아, 그 힘들게 만든 그 여러 명의 그 개발자들이 얼마나 그 피땀을 쏟아갖고 다 얘기를 해야 만들었는데. 되나? 아, 좀 섭섭합니다. 이거 삼성전자를 삼전이라고 하잖아. 아이고 그, 어? 아이 그 이제 하이닉스를 왜 닉스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렇게. 참.
예? 펄 뭐요? 그 사막? 뭐 검은 이거 뭡니까? 펄 어비스가 만든 검은 사막 네, 그리고 맞습니다. 붉은 사막이 이제 나온다는 거지요? 네, 근데 내년에 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출시가 또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출시가. 예. 지연이야. 그래서 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오전에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 우려와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검은 사막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좀 그 주가 상승하기 좀 쉽지 않다 보니까요. 신작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자꾸만 좀 연기되는 게 주가에 오늘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저 펄도 좀 너무하는 것 같다, 그죠? 예. 펄을 제가 얼마였죠 그때? 하여튼 작년 연말인가 산 것 같거든요. 그때 14. 근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11만 원 정도 11만 원이었나요? 그 정도 예. 했었어요. 맞아. 고점은 11만, 아니었고 예, 약간 좀 11만 11만 원? 예. 지금 39,700원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대표님. 펄 어비스의 검은 사막 예. 또 내년에 지연되고 있는 붉은 사막 됐어요? 예. 이제 좀 풀립니다. 진짜 얘기를 하지. 어유 이게 뭐 11만 원이 39,000원이. 그것도 내 11만 원 몇천원도 그것도 많이 떨어졌다고 내 산 거거든요. 예. 그때 이게 1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빠지냐? 근데 이제 못 살겠다. 야, 중국에서 신라젠 뭐냐 이거. 신라젠 28% 올랐다. 신라젠이요? 신라젠 들어갔어야 되네. 오늘 그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상한가가 상한가가 있습니다. 아닌데 시초가 지금 대비해서 시초가 대비하면 시초가에 들어갔어야 되네. 예. 신라젠. 대단하다. 상가 한번 가야 되나? 지금 다른 게 거래가 안 돼 지금 신라젠 때문에. 신라젠이 지금 완전히 신라젠이 거래가 지금 다 700만 주 집중.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게 지금 거래 위축이야. 상따. 네, 신라젠. 나는 평생 이런 데 참여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단 한 번도 조금 더. 단 한 번도 그 소액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아니 소액. 나의 소액이 너의 거액이야. 그렇죠. 이거 한번 좀 재미 있게 볼 만 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재미 봐도 안 된다는 거죠? 안돼 중심을 잡아야 돼. 곁불째면 안 돼. 나는. 중심 중요합니다. 근데 곁불 안 치고 내부를 째는데 내부를 꺼져버렸어. 좀 추워. 오늘 이제 안 그래도 뭐 신라젠 영향도 일부 있겠죠. 근데 코스닥이 좀 그렇게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좀 대부분 좀 밀려버리고 있고, 근데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게임주가 요즘에 오늘 뭐 펄어비스도 안 좋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4% 빠졌고요. 위메이드도 4%. 요즘에 게임주들이 좀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오늘도 가장 코스닥에서 안 좋은 섹터가 좀 게임 업종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저 게임 2개 있지 않나요, 그죠? 게임 하나 더 있잖아요. 넷마블. 넷마블. 넷마블 어떻게 됐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좀 넷마블이 넷마블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씨. 어제 급락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지금 43,000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짜증나. 올 초에 저희가 그 징징쇼 할 때 그때가 1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10만 원, 징징 거릴 때가 10만 원이었다고? 10만 원, 11만 원 정도. 그때 당시가 아마 그 정도. 짜증나. 게임 회사들 다 뭐해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다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자꾸 신작 지연되고 매출은 떨어지고 거기다 다른 이제 다 지연으로 바꾸라. PER은 높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막 돈을 못 벌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건 아닌가. 난 사실 요즘에 게임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료화잖아요. 유료화죠. 아이템 팔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의 독특한 거거든 사실 그게. 딴 데는 그렇게 안 하나요? 미국은 안 그러지. 미국은 뭐 아이템 팔고 그런 그 미국은 게임 그 게임 그냥 CD 사서 하는 게 게임 많죠. 콘솔 콘솔. 그걸로 즐기다가 중고 팔고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피곤해하는 거 아닌가? 현질하고 뭐 이러는 거. 네, 저 씨들도 그분들도 지금 경기 타니까. 닌자 씨들. 그럴 수 있죠. 닌자 씨는 뭐 지금 쏘겠어? 지금 다 거덜났는데, 그렇지. 그지? 이게 내가 볼 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면 그 과금 모델, 그러죠. 그 유료화 모델에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손상받는 거 아니야? 평상시에 현질할 때하고 지금 현질할 때하고 무게감이 틀릴 걸.
그지? 그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뭐 한두 개가 아니 아니고 그냥 내 추상적으로 생각해 본 거야. 네. 예. 아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즐기면서 현질을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있죠. 유튜브도 보면서 또 슈퍼챗 쏘는 분들도 네.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니까 게임에 온리 돈 쓸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구독 경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요즘 그렇지. 젊은 분들은 자기가 이제 월에 얼마씩 나가는 거 딱 해보면 한 2, 30만 원씩 내는 수가 있더라고. 음악에 뭐 또 뭐뭐에 뭐 지식에 뭐 해가지고. 음악 다 뭐예요? 지식이요? 응. 뭐예요, 그 지식이? 아니 무슨 자기 개발 같은 거지. 지식을 얻으려고. 그런 거 좀 많이 합니까? 아니 이렇게 정프로가 뭐라 이렇게 더듬냐. 옛날에 내가 뭐라고 더듬었거든. 자, 네, 위치가 과거랑 달라졌습니다. 웹툰도 봐야 되고 참. 아, 써있네. 그렇죠. 응? 웹툰. 아, 쓸 데가 너무 많네, 네. 진짜. 자, 그래서 하여튼 게임 업계가 전체적으로 좀 네, 어려워지고 오늘도 가장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바이오도 오늘 좀 동반해서 다 같이 빠지고 있고요. 바이오도 안 좋습니다. 박셀 어떻게 박셀 바이오. 박셀바이오가 한 2.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바이오 또 이제 반도체가 오늘 좀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좀 약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아프리카 TV하고 JYP 엔터 정도 그 정도하고 아까 그 신라젠 이쪽으로만 좀 이제 강세가 좀 이어지는 야, 그런 상황인 것 신라젠 같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910만 주다야. 다 그쪽 오늘 그냥 다 손바뀜 되나 봐. 네. 아, 이 정도 신라젠.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니, 엄청나는 거지. 이게 근데 내가 볼 때 데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2,170원 상승인데 2,170원 상승 맛보는 사람 거의 없고 지금 100원, 200원 계속 트레이딩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신라젠이 예전에 상패 결정 그 되기 전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주가 이제 막 급나가면서. 근데 보통 한 2, 300만 주가 평균 거래인데 오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오늘 많이 빠지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수급 상황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좀 주식을 좀 사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한 300억 정도. 그렇지만 아직도 전기전자는 거의 유일하게 좀 사고 있고요. 138억 정도. 전기전자랑 일부 이제 운수창고, 의약품 쪽 매수 들어오고 있고, 다만 오늘은 이제 운수 장비 쪽, 뭐 자동차나 조선 쪽 매도가 오늘 아마 조선 쪽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 쪽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서비스업 쪽, 인터넷, 또 화학업종 중심으로 매도를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금융주 정도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에 대해선 일단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가 좀 많습니다.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기관도 한 111억 정도.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또 안 좋아진다. 네. 코스닥 쪽 쭉쭉 밀리네. 그래서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이 한 1%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좀 수급이 워낙 좀 이게 얇다 보니까 거래는 없는데 굉장히 좀 쉽게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비철금속 관련주가 조금 강세인 것 같고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업종이 일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백화점주들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해운주가 오늘 HMM이 좀 강세 보이면서 상승이고 통신업종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섹터는 이제 다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대마 관련주, 마리화나 관련주가 오늘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업종, 드론 관련주, 뭐 방산주. 그러니까 방산도 굉장히 많이 빠졌대. 네. 8만 원대 갔던 에어로가 지금 5만 3천 원이네. 네. 하나 순식간에. 에어로스페이스. 어? 야, 특히 그 대우조선해양 이제 인수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방산주로서의 어떤 퓨어가 예. 퓨어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지 않은 추억도 있고 옛날에 샀다 물렀거든. 3천억 계약금. 누가요? 한화가 아, 그래요? 아 예전에 예. 네. 이행 보증금 맞아요. 소송에서 돌려받긴 했을 거야. 아마. 아, 그냥 날린 거예요, 그냥? 아니 돌려받았을 걸. 아, 돌려받았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께 그때 아마 드렸던 복주식 중에 하나 태용 로직스가 오늘 상가요?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그래 복지석을 우리가 그때
뭐 7천만 원인가 드렸는데 별로 땡큐가 없다. 괜한 거 있나 봐. 아니 그리고 나서 장이 좀 좋아서 이게 올라갔으면 땡큐 많이 나올 텐데 아니 복을 받으라고 복을 줬는데 복이 잘 안 됐나 보지. 이게 한 두 달 됐, 석달 이게 우리 됐나? 진짜 우리 생돈이거든. 아유, 하여튼 뭐 복이 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그냥 다음부터는 네. 한 주씩 드리지 말고 그냥 돈으로 드려요? 몰빵 한 분 딱 아 한 분한테? 한 분 딱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하시죠. 오늘 시장은 뭐 됐고 아 참 리포트 좀 봐야죠. 네. 그 오늘 나온 거 중에서 사실 어제 좀 이 관련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이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에서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이제 제품을 내놓긴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NH의 그 이규화 연구원님이 오늘 자료를 하나 썼고요. 이게 좀 아쉽다고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1,500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기존 제품이 $399니까 한 4배 정도 지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하드웨어 개선이 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아마 메타의 점유율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2하고 애플 XR 기기에 잠식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LCD가 들어갔고 카메라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달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이 크게 없었고요. 무게도 좀 증가를 했고 거기다가 게임을 좀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게임 컨텐츠가 이번에 공개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 GTA라는 그 게임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GTA 이건 뭐 전설이죠. 예. 그 레이싱 아니에요? 레이싱? 아니요. 그 아니? GTA는 건 그거죠. 그 뭐가? 도둑 아니 뭐라 그러죠? 도둑들 마피아 맞아. 같은 약간 마피아. 예, 그런 게임이죠. 좀. 미국에서. 세 개를 되게 세 번째 얘기해야 맞추는구나. 네. 근데 그게 원래 VR 게임으로 이번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레이싱 그랑 뭐 이런 게 있어. 그랑프리가 뭐. 그래서 이번에 좀 메타 퀘스트 프로는 조금 이제 모멘텀은 좀 소진됐다, 좀 아쉬운 평가가 있으니까 내년에 나오는 애플 XR 기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거 중에서 좀 긴 보고서긴 한데요. 그 광고 시장 중에서 이제 CTV라는 광고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하는데, CTV? 그러니까 이제 커넥티브 그 TV라 그래서 우리 뭐 스마트 TV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TV에 요즘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요즘에 하나 이제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IPTV랑 좀 다른 거죠, 사실. 예. 거기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자료고요. IBK의 이완욱, 최윤석 연구원님이 오늘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가 그동안 SVOD라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형 모델 그 VOD 사업을 하다가 이제 바꾸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네. AVOD, 애드버타이징. 예, 그래서 그 A가 이제 광고라고 보시면 좋겠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올해 뭐 연말경에는 이제 구독료를 한 반값 정도 낮춰가지고 네. 대신에 이제 광고가 광고를 붙는 보는. 예, 광고. 넷플릭스가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광고가 붙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광고 기획사라든가 이제 미디어 랩사라고 하죠. 민영 미디어 랩사 같은 이런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네. 성장을 좀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부터 좀 시작을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좀 지상파 광고사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매체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광고를 하냐, 이걸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상파 광고랑 약간 이제 대치되는 게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에 이쪽 들어갔는데 광고가 나온다. 이제 광고가 그 나오고 대신 구독료를 좀 깎아준다. 네. 그런 거잖아. 반 정도 네,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땡큐죠. 괜찮아? 베리 땡큐. 광고 좀 보면 어때? 아 이거 뭐 2시간 보는데 뭐 앞에 한 1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상파 그 드라마 같은 거 이거 한 편 보는데 12분 정도 나간대요. 보통 1시간. 제가 이렇게 뭐 자료 광고가? 찾아보니까 광고가 그렇게 길어요? 광고가 되게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아, 앞뒤, 중간 광고도 뭐 있고 이렇게 막 다 해갖고? 해가지고 아니 1시간 보는데 12분 광고를 봐야 12분 된다고? 평균 그 정도 들어간다고. 아 그건 좀 문제다. 그리고 우리한테 광고 많다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드라마 하나에 12분을 보면서 아 그렇게 길어요? 저도 아니, 이제 우리는 그 자료 이제 보고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 멤버 체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멀뚱멀뚱 있을 수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도 광고가 요즘 들어가니까 옛날부터 길었는데 넷플릭스는 아마 4분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넷플릭스에는. 그래요? 예.
조금 길게 느껴지겠다. 4분이면 좀 길긴 길다. 네. 근데 뭐 여기도 아마 넷플릭스도 앞에 뒤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는 같아요. 그래 그리고 막 거기 막 보면 얼마 전에 무슨 좀 보니까 드라마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무슨 떡볶이 뭐 이걸 이제 먹는 거예요. 즉석 떡볶이 같은 거 이제 그 PPL이죠. 근데 너무 그 이제 막 너무 티나게 뭐야 이 떡은 이렇게 쫄깃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 드라마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예. 예. 그런 분들은 3%를 좀 보내야 돼. 우리가 그 트레이닝 시켜주면 얼마큼 다녔지. 정프로한테 등가를 끼치지. 예, 그 작가랑 연기자 좀 보내주세요. 예. 그래 특강을 애들한테 보내주세요. 예? 아니면 광고를 우리를 주든가. 예. 광고를 보는데 광고인지 모르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광고는 이제 사실 우리 뭐 지상파 광고의 최대 장점은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대규모 인지도를 확보해서 메이저 브랜딩 효과를 할 수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대신에 타겟 광고가 안 되죠. 그래서 광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데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우리 지금 드라마 넷플릭스 한 편 보면 갑자기 추천이 막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는 사람한테 선호하는 광고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에 좀 뭔가 변화가 생겨서 이쪽 시장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다 같습니다. 아시네. 1,000원짜리 변호사 맞아요. 천변이라고. 예. 그리고 정확히 제가 그 떡볶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짤로 돌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갑자기 막 화면에 그 포장지가 빡 나오기도 하고. 아 우리처럼 품격 있게 운 좋은 커피라서 이렇게 딱 PPL 딱 되잖아. 네. 아 참. 아유 아주 향기로운 운조 커피. 정말 방송에는 이거 외에 없어. 솔직히. 그렇습니까? 아침 방송에는 운 좋은 커피. 저녁에 루가워티. 룩 아워티 저녁 방송 때 좀 먹어줘. 계속 먹고 있죠. 네.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주셨잖아요. 뭐 드렸죠? 그 운조 누가 커피. 어떻게- 제가 네네네. 그 추석 연휴 때 이제 음. 그거 한 박스 다 마셨는데 네. 굉장히 좋던데요, 진짜. 완전 향이 다르던데요. 향 자체가. 그런 건 좀 티난단 말이야. 아니요, 저는 직접 지금 먹어봤기 때문에. 아. 저는 원래 이제 집에 그 뭐죠 네스프레소인가요? 음. 그 캡슐 커피 먹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광고하는 거잖아.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누구요? 있잖아. 아 잘생긴 그 배우 있잖아. 누군지. 잘생긴 배우가 한 6만 명쯤 됩니다. 배우는 거의 다 잘생겼고요. 아, 여기 공유? 있잖아. 누구 아니 뭐 미국 이병헌?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예. 다니엘 해니? 미국 사람 누구예요? 발음이 그게 뭐야? 다니엘? 누군데요? 넘어가. 아 요즘 네스프레소? 진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 60만 중에 명 뭐잘 잘생긴 마- 사람.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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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생겼죠. 그분은 참 그 나이 들어도 멋있어요. 들수록 멋있는 것 같아. 네. 예. 조지 클루니. 쌍벽이잖아. 내가. 누구랑요? 조지 클루니랑 운조 커피가 이 바닥에서 형님이랑 예. 네스프레소 정도는 운조 커피가 뭐 간단하지. 네스프레소와 조지 클루니 그리고 운조 커피의 김프로님 커피 광고계 쌍두마차. 쌍두. 어당에 광고비만 엄청 비싸. 광고를 모델료만. 누가 조지? 예. 형님이 훨씬 더 가성비 좋다고 봐야죠. 모델료는 무료 아니야 우리. 자, 우리 리포트 계속 좀 가볼까요? 네. 야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전환 네. 비타. 아 그렇습니까? 웃고 즐기는 사이에 전자닉스가 갑자기 상승 반전 확 해버리네. 오, 신라전에서 드시고 일로 오셨나? 근데 이게 그러네. 인터넷하고 게임주가 너무 안 좋네요. 이게 지수는 못 올라가요 지금. 펄어비스 10% 파. 네. 게임주하고 인터넷 지금 아우 씨, 너무 많이 아우 짜증나. 야 어떻게 이렇게 빠지냐? 넷마블. 됐어. 아유 됐다. 씨. 자, 그리고 또 리포트 뭐 네,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뭐 말씀드리면 하이투자증권의 그 박상현 연구님이 이제 외국인들 국내 주식을 그래도 사는 이유는 뭘까 이런 내용인데
뭐 악재가 많은데도 10월달에 국내 주식 외국인이 지금 1조 원 정도 샀고요. 대부분은 거의 전기전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도 사실 그렇게 보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만은 외국인이 오히려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많이 빠졌는데 TSMC가 7월 1일 이후로 16%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2% 하락에 그쳤거든요. 그럼 시총 거의 비슷해졌겠네. 그죠. 아직은 좀 높긴 아직 높은데, 높은가? 예, 근데 이제 네. 많이 격차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요즘엔 TSMC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하고 나서 좀 양안 관계가 많이 악화된 게 좀 네. 그게 좀 크지 않았나.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여파도 한국보다는 좀 대만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만 제조 PMI 지수가 하반기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좋았는데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대만을 팔고 그러니까 대만 IT를 팔고 한국 IT를 사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환산 기준으로 지금 뭐 그때도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코스피가 한 45%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이 싸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들의 좀 IT 매수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MC를 한국 콜마에 비교하더만. 한국 콜만. TSMC. 네. 반도체 거, TSMC. 반도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내가 저녁에 그 벤처 기업 혹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이 모임이 있어 갔는데 야 우리나라에도 싱싱한 반도체 회사들 많이 생겼더라. 리벨리온이라고 알아요? 우리 저 언더스탠딩에도 나왔는데 리벨리온이라고. 리벨리온? 네, 리벨리온이라고 MIT 출신들이 만든 건데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 리벨리온. 그러니까 설계? 네. 설계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데 들어가는 그 특별한 반도체 시장이 있나 봐. 그거 만들고 그리고 세미5라고 야, 그 회사는 또 대단하대. 뭔데요? 세미5라고 그런 거 주문 받아서 반도체 만들어 주는 회사야. 아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거지. 근데 미국에도 저 산호세에도 시설이 있고 그래요? 베트남에도 있고 와, 그런 젊은 반도체. 그래서 어제 누가 건배사를 하는데 뭐 우린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잖아. 네. 아 그거 아니라는 거야. 반도체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건배제 아니 멋있더라. 아 우리가 모르는 또 크고 작은 회사들이. 근데 이런 그래서 그 움직임이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회사들 있잖아. 네. 그게 뭐 애플서부터 뭐 쫙 있으니까 네. 테슬라부터 있잖아. 근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몇 개 안 되는데 반도체를 다 자체적으로 설계는 다 하고 있더만. 시가총액 10위 나 깜짝 놀랐어.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아마존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잖아. 네네네. 다 자기네들이 자기 반도체 설계하는 거야. 그래요? 오, 예외 없이 나 그 자료를 딱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허걱 내가 저걸 몰랐네. 애플서부터 뭐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뭐, 뭐, 엔비디아 예, 다 자기 거 자기가 다 하죠. 아 그래요? 그게 굉장히 큰 트렌드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을 따서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TSMC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1등 된 거죠. 그렇지.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이제 토론하면서 저녁 먹으면 토론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지금은 인력 전쟁이라 이거야. 얼만큼 뛰어난 엔지니어를 우리가 확보하는가.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스타트업이 좋을 때 스타트업으로도 가고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처우라는 게 또 그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네. 뭐 팍팍 못 해주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제도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우수 인력을 이제 해외에서 모셔오기 위해서. 교포든 뭐 네. 이렇게 모셔오면 세제 지원을 해줬어요. 옛날에 소득세 감면을 해줄 정도로. 누구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소득세가 뭐 예를 들면 30몇 % 내야 되는데 그 사람 뭐 정액제로 10%만 내라. 왜냐면 이제 지금은 진짜 전쟁이거든. 네네네. 반도체 학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그런 인력. 지금 최고의 인력을 왜냐면 중국 같은 데들도 그냥 죽겠냐고 자기네들 빼가려고 그럴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관리하고 그래서 해외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수에 근데 실제로 미국 그분들 얘기는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의 전공 과목을 보면은 대부분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러 가지 반도체 이쪽으로 안 간대요. 실제로. 네네. 그분도 MIT에 들어갔는데 70명인가 되는데 10명만 반도체 쪽으로 가고 나머지 60명은 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디벨로퍼가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의대 가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인력이 미국에도 되게 희귀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고급둔 애들을 잡아내는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대국적으로 그죠?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반도체 인력 전쟁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버티면 좋아질 것 같아서. 정리합시다. 네. 별로 안 좋아진다 지금. 오늘 밤에 이제 그리고 주요 이벤트는 그 여기까지 소비자. CPI. 예. 네,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네. 또 어디서 이렇게 오르고 내렸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한 증시 개장 상황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